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4월 8일, 4 곱하기는 8, 네, 4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예, 토요일 날은 뭔가 주말에서 기분도 좋은데 그냥 갈 수 없지. 한 주를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를 딱 해야겠죠. 네, 그게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 8.15 모니톡의 꽃 같은, 예, 발음이 이상하네요. 예, 아주, 예, 흐드러지게 핀 꽃 같은 코너. 예, 찐시황에서 한 주를 정리하셔야 다음 주가 편하다. 이런 증시에 엄청난 레전드가 있습니다. 네,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속속들인 아주 펜의 강의, 빨간 펜 강의.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좀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나와서 뭐 HTS에다 찍찍찍 긋느니 예, 그래도 좀 뭔가 좀 바꾸는 의미가 있는 이번 주부터의 찐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단 기온은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뭔가 변화의 흐름들이 감지가 되는 상황 쪽에서 일단 기존에 있던 섹터들은 유지가 됩니다. 약간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가운데 새로운 섹터들이 더 추가가 되고 가미가 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섹터의 왕자, 섹터의 강자는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이 웬만해서는 안 흔들리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투자의 보강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다시 주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아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어? 예, 라고 하다 보니까 결의 차이는 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면 뭘 사야 돼?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매번 다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우와, 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더 가네, 우와. 그러면 저런 거 따라갈 거 뭐 없을까? 아이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시장 쪽에서 뭔가 그들의 수익률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될까라고 하는 또 의문감도 있고, 거기다가 보니까 의외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또 개인 사정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의외로 지금이라도 뭔가를 어떻게 좀 해봐서 아직 시장은 뭐 2,500 안 왔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 2,200선 부근이 저점, 거기서 약간 한 10% 가까이 올라온 시장 쪽에서 여기서라도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외로 고민과 또 좀 뭔가 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항상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얻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네, 강점이자 단점이자, 네, 강점은 그거죠. 몸으로 부딪혀 얻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경험 연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거겠습니까? 근데 단점이 그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방향은 맞춰서 간다고 하더라도 좌충우돌 하게 되면 뭐 손절했다가 이득 봤다가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맞춰가다 보니까 나온 또 하나의 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와 저렇게 가기까지 너무 부러워 하지만 속사정은 모르고 그 사이에 받았던 스트레스, 그 사이에 받았던 각종 피해들 아시죠?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예, 탈모, 피부 노화, 어깨 결림, 담, 위장 장애, 다리, 무릎 아프,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 돼가고 있는 비용까지도 있네요. 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야 시장 딱 HTS 키면은 뭘 해야 되겠네라고 감은 올 수 있는 건 얻었지만 몸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러네요. 거의 막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거 한 내년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이런 오징어 같은 몸도 잘 뼈대를 추스려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참 시장에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하시는 모든 분들 다 화이팅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그 중심 잡고 가야 되겠죠. 뼈대 있는 집안이 돼야 되겠죠. 예, 오징어 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쓰고 봤더니 무슨 매크로한 얘기들이 많네요. 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경기 위축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고용지표 발표됐죠. 고용지표 발표된 거 보고 이거 그냥 그렇다. 뭐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한 수준?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큰 임팩트도 없고 실업률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3.5%대. 그래서 그냥 3.6이나 그러니까 기본 실업률을 3.4로 그러니까 아주 지금 최저 실업률 정도로 보게 되면 거기서 큰 변화 없는 수치였다라고 보고 이어지고 있고 신규 비농업자 쪽에서 신규 고용 쪽을 보게 되면은 18만 9천 건 한때 20만 쪽 위쪽으로 갔다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지금 대량 해고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구나라는 쪽이 느껴지는데 해고가 많다 보니까 신규 취업자로 넘어오는 게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데이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쪽에서도 지금 데이터들이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돼서 연준이 이거 보고 브라보 이렇게 할까요? 참 그러네요. 예, 좀 고용을 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쪽이 뜨거우니까 누르고 있는 변화가 급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도 잡고 뭐 고용 쪽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다. 뭐 이것들은 다 확인되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나 뭐 고용 참여도 이런 모든 것들 봤을 때는 그냥 편안한 수치인데 그래도 약간 좀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아마 주목하지 않을까. 근데 이를 통해서 뭐 급격한 서프라이즈한 변화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 가게 되면 4월 달이죠. 4월 15일 이때쯤 돼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중에 CPI 발표 이거 이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일단 뭐 해석했고 그다음 CPI 어떻게 나올까 요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5.2, 5.5 밑으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5대, 4대 부분이 빠르게 내려갈 걸로 봅니다. 그게 아마 5월, 6월 달쯤 되게 되면 의미 있는 숫자 대, 한 4대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우징 쪽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한 4%대 정도까지 진입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레벨 다운되는 물가 수준을 보면서 안 빠질 듯 하다가 한번 툭 빠지고 안 빠질 듯 하다가 또 툭 빠지고 하는 이런 계단식 현상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우징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주택 쪽에서는 이제 수요도 급감되고 공급은 이제 시절마다 그렇습니다. 저희랑 비슷하게 보니까 학기나 아니면 봄, 가을 때 이런 때 약간 몰리고 나머지 때는 오히려 수요가 확 줄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현상. 이게 반영되게 되면은 물가 쪽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시도가 나오겠죠. 이걸 바라보는 연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경기 위축 신호 아까 고용 얘기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뭐 제조업 지표 이쪽도 보게 되면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서비스까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서비스업도 쭉 들어서 한 51대까지 그리고 제조업 쪽은 이제 46대 1.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 45 정도쯤 돼서 50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45 정도쯤 되면은 단기 바닥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부분까지 ISM 제조업 지수가 벌써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45대 근접돼서의 앞으로의 변화는 전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위축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대로 보게 되면 단기 바닥권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혹시나 이 과정 쪽에서 뭐 플러스 알파로 좀 시장에 충격을 받는 얘기 뭐가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시장이 뭐 자각을 하고 자성을 하고 뭐가 또 변화가 나오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결론 이런 부정적인 지표들이 막 나올 때 연준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다음 주에 가면 FOMC 회의록 나옵니다. 회의록에서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보여줄까? 네, 그럴까요? 아직 이건 모르겠지만 아직 이번에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큰 비둘기파적인 좀 완화적인 입장을 가져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지금 시장은 조금 또 앞서갑니다. 시장은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이 된다. 25bp씩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4% 밑으로 보는 4%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 곱하기 4번이면 지금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 금리는 일단 멈췄고 이제 끝났고 더 올리면 금리 됐고 그리고 다음은 한 하반기 때는 금리 빠르게 25bp씩 뚝뚝뚝뚝 떨어뜨려야 되는 이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쪽입니다. 네,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시장은 항상 훅 갔다가 아닌 것 같아 훅 갔다가 예, 경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금리는 일단 이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나올 것이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연준 위원들은 no,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는 거를 계속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5월달 FOMC 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4월도 있고 그리고 또 5월달에 한 번 더 나올 뭐 CPI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100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2대가 이탈됐다는 거는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한번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고 쭉 갔다가 105대에서 멈칫하고 다시 101대 요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00대를 깨기에는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만 위축 나머지가 다 괜찮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 강세 달러 약세로 가는 기조가 아직 깨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더 인상을 안 하고 뭔가 또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연준이 또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달러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100대 부분은 미국에서 만약에 또 경기 위축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나 좀 뭔가 또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안전자산의 통화로 달러를 봐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또 바뀌겠죠. 하지만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일단 단기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시장금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 단기물을 봐도 되는데 지금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3.5대에서 한 3.12, 3.2, 3.1 요 정도쯤 여기가 이제 박스권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3.5 이상으로 넘어가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3.5 이상으로 넘어가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약간 전통주 다우지수 쪽의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고 3.1대로 내려가기일수록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가 좀 강하고 이런 현상들이죠. 여기서 어떻게 흐름이 갈지. 근데 지금은 시장은 달러 약하고 금리도 하향되면서 일단 거의 금리 정점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게 지금 방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시장에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바뀌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요지겠죠. 그래서 이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쓰면서 신종이라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제 강의 같네요. 맨날 시작하면 막 입만 털고 가다가 네, 예,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레벨업을 좀 해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보니까 요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한번 이제 현물을 보겠습니다. 현물 주식은 지금까지 한 1월 달부터 한 2월 달 넘어서 한 3월 초까지 거의 한 8조 이상 매수를 해왔는데 이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최대 수매수입니다. 뭐 최대, 역대 최대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아유 주식 좀 한번 일단 사봤어 라고 들어오죠. 그런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요즘 계속 삐끗삐끗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뭐 이상한 거 나오다 보니까 주식을 샀는데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기에는 뭔가 좀 조금 지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에이 주식 안 팔아 선물로 커버를 하자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근데 선물이 어떤 때는 한쪽으로는 뭐
만 개 이상 매도했다가 그거 다 정리했다가 또 훅 매도했다가 또 정리했다가 이런 기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매도를 했다가 환매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번도 똑같죠.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을 그렇게 끌어내리면서 선물 한 24,000개까지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안 좋은 건 알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감산을 통해서 변화가 나오는 기조가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땐 좀 괜찮을 텐데 그런 뉘앙스도 없이 우리 또 인위적 감산 없이 그냥 가겠다. 별로 뉘앙스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카바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들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터 헐리데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휴가 세인트 프라이데이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저때 지금까지 보니까 뭔가 휴일 때 뭔가 터졌더라. 괜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지하는 측면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매도가 나오게 되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큰 줄기를 바꿨다기보다 이게 환매가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 변화가 더 무서웠다고 보게 되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환매 나옵니다. 바로 한 9,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줄여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한번 혹시나 싶어서 뭔가 위험 해지하는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해지는 위험 회피 전략이지 않습니까? 해지를 지금 다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지 했지 그래서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게 약간 좀 리스크가 경감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풀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시장 한번 쭉 밀렸다가 또 쭉 돌아오는 현상. 참 너리하게 하네요. 저희가 그냥 다 받아주니까 이거 좀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거 언제까지 그냥 둬야 되나 좀 느끼는 건데 예전에 파생 플레이어로 있었을 때는 이런 대규모 변화가 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개인들의 어떤 지금은 이제 뭐 코스닥이나 어떤 몇몇 종목들에 대한 강한 개인들의 열망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거 막 받아내면서 뭐 역으로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때 그 시절의 용사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 한번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그러면 수익을 받겠느냐? 근데 그 단순하게 보면은 어제 그렇게까지 밀려가면서 선물 매도했다가 올려가면서 선물 매수하게 되면 이거 무슨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냐? 변동성만 키워두고 그렇게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는 이런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되는 거죠. 이게 선물만이 아니라 현물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물만 가지고 매도한 게 아니라 현물까지도 하다 보니까 균형점으로 맞춰서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위험 관리를 하는 비용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해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딴 식으로 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도 심리가 그렇게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다라는 쪽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외국인들이 이랬지 저랬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리스크를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고 또 근데 다음 주 가서 또 모르죠. 지금은 한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한 15,000개 정도 매도가 돼 있는데 또 늘린다든가 그래서 계속 쌓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2,500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가 나왔다고 싶어서 반도체 쪽을 좀 의미 있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지금 2차전지는 안 빠지고 버텨주고 거기다가 또 반도체 부상되고 나머지 섹터까지 조금씩 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질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외국인들 선물이 다음 주에도 여전히 2,500선 들어가면서 구축하는 거죠. 뭐냐면은 매도를 계속 구축해서 여기를 쌓아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답답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계속 섹터들 쪽은 사람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부담감은 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바닥권 얘기나 이런 변화를 타진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체크할 게 딱 그겁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가지고 그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고 저기다 갖다 붙여인데 뭘 그렇게 입을 터느냐? 시간 아깝다. 아깝지가 않은 게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 저희가 외국인 말고 기관 분석, 연기금 분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방향은 일단 외국인들 쪽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고 보니까 첫 번째 주식, 현물이죠. 현물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반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기반, 하이닉스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드라이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반도체 업황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나올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경향, 기관이 하이닉스의 경향, 그래서 약간 수익률을 초과를 노리는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바라보는 거는 기관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좀 베팅을 더 들어가서 그를 끌고 가는 경향들이 좀 더 있고, 삼성전자는 약간 좀 묵직하지만 좀 그 큰 변동성이 좀 줄어든 채 큰 금액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딜링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 현물을 매수를 해 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 또 다음 주에 안 사네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두 번째는 선물 포지션인데 아마 그 들락날락하면서 매도 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조가 적어도 하루 매수 그 다음날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누적 포지션을 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선물 매도가 15,00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시장을 누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선물을 누르면서 현물을 계속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고, 근데 그 사이에서 선물이 더 이상 뭐 매수를 확 전환돼서 지수와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끈다고 하는 변화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현물만 사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근데 거기 선물은 오히려 그냥 계속 마이너스 예 예 마이너스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별로 좋은 신호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의 현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자,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쪽의 변화 보면서 적어도 다음 주는 요거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2,500선에 대한 점진적인 시도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2,600, 2,700 이렇게 쭉쭉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닐 수가 있고요. 이런 올라오고 싶은 욕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코스닥으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코스닥도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와 너무 좋아, 야 무슨 로켓 한번 가지야라고 하기에는 수급의 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수급의 질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좋은 게 장이 올라가니까 예탁금 쪽에서 돈이 쭉쭉 들어와야 되겠죠. 야, 옆집에 보니까 우리 김씨 아저씨 맨날 머리 빠진 것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저 머리 심어야 되는데 나 머리 심으려고 주식해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드디어 저 머리 심을 단계가 왔습니다. 너무 기뻐해 주세요. 뭘 갖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에코프로 신님이 제 머리를 심게 되셨어요. 우와 이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 와서 딱 차트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면 차를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예탁금 쪽으로 가세가 돼야 되는데 예탁금은 일단 한계가 돼 있어요. 보면 지금 한때 53조 한 46, 48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50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기조고요. 예탁금은 완전히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이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신용잔고. 이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합치게 되면 약 한 19조 거의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누적 신용잔고가 더 높습니다. 코스피가 한 10조대, 코스닥이 10조대, 코스피가 9조대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되고 올라오는 속도가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끌려고 봐서 시장이 2,500선에서 막 무겁고 가려고 하는데 코스닥만 쫙 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요거 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돌아오는 거 가지고 잘 가는 거야 되고 뭐 거기다 찬물 견질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약간 뭐가 버거운 수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작년에 한 10월달, 11월달에서 주가가 꺾여서 연말까지 쫙 꺾였을 때 그때 신용장려가 제가 기억하기로 20에서 21조는 안 됐었고요. 20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또 타격받고 거기서 또 제가 그때 또 보면은 신용 빨리 또 고점에 샀던 거 우르르 밀리면서 나온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경계당 19조 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경계당, 그러니까 카드가 그런 게 있죠. 그냥 지금까지 그린, 레드가 있으면은 옐로우. 영어도 이제 네. 지금 그린에서 옐로우로 넘어오는 단계가 19조 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네. 근데 만약에 20조 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는 레드 카드.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뭐죠? 경보? 예. 지금은 위험 인지 단계, 위험 경고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조 대는 목에 찰 거예요. 지금처럼 예탁금 보강 없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변화 지켜보시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안 돌면 소외당해요. 거기서 안 돌면 지금 매매할 게 없습니다. 섹터 플레이나 종목 플레이 안 하면 또 섹터도 최근에 한번 많이 올랐다고 해서 훅 밀렸다가도 거기서 의미 있는 지지 만들게 되면 바로 또 턴합니다. 네, 이런 것도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전략은 눈길로 요거 봐라 라고 보시되, 매매는 계속 또 지금 하시는 거 계속 하시되 20조 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슬림화해야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겠죠. 그거는 저희 바리오 모니터에서 또 계속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많이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점진적인 시도가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저희는 또 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 쪽에서 또 중소형이 워낙 또 탄력들이 좋으니까 거기서 물론 대형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형 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반도체 쪽의 플레이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쪽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걸로 보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반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글로 와르르 몰려가서 다른 거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안 가거나 거래도 안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차전지가 쏠림이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반도체로 몰려가서 외국인 기관 쪽은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2차전지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느냐?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우리는 여기서 나갈 생각 없다. 그리고 오히려 오후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어제 그랬잖아요. 반도체 막 또 들어갔는데 그럼 2차전지가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그냥 갑니다. 가덕이를 갑니다. 그런 거 보고 2차전지 안 빠지고 버텨주고 조금 더 움직이고 반도체 부상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에? 네. 좀 표현이 그랬고요. 성장으로 바라보는 두 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에 하나의 성장? 아니면 돈을 벌어주는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성장, 하나는 사이클인데 이쪽에 기반이 된 주자들이 꿋꿋하다. 해볼만 한 시장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최근에 또 AI 로봇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쭉 위축 봤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 들어오게 되면 또 반등 들어오는 흐름들이고, 그러면 지금 한쪽이 워낙 강했던 쪽이 만약에 꺾여 내려가면서 자금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서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새롭게 또 부상이 됩니다. 많이 단기적으로 차익 나왔던 것도 반등 시도는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쁜 거 아닌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또 강하게 갔던 쪽을 계속 포트폴리오를 끌고 갔다고 하게 되면 약간 반도체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찐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을 다 하시겠죠? 반도체 준비하자. 네,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위해서 라이징 스타라고 종목은 딱딱 안 찍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쪽에서 이런 것 쪽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찐시황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최소보다도 한 40% 비중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뭐 10%씩 네 종목이나 아니면 뭐 5%씩 네 종목이 한 20%. 그러니까 2에서 40% 정도 꾸려가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고, 근데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가 닉스,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은 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을 때 좋은 걸 봐주는 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안 좋다 보니까 굳이 시장보다도 이렇게 좀 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재무구조 얘기하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 막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원래 내가 부정적인 거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거만 봅니다. 그리고 주식 절대 못 합니다. 주식
주식 못하는 분의 특징이 잘 가는 것도 왠지 부정적인 것만 찾아요.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시장은 가는데 거기다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가다가 긍정적인 쪽의 모멘텀의 스토리나 좀 더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더 주고 이를 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의 투자자의 자세인데, 물론 비판적인 사고를 가는 건 좋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는 건 좋은데 비판적인 사고에 고함몰하다 보면 결국 뭐 하냐면은 주구장창 인버스만 사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인버스는 보게 되면 한 번 충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챙길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습니다. 항상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쪽도 안 좋게 됐었을 때 변화를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 시장은 또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과한 측면이 있었어도 자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과 함께 우상향으로 쭉 가는 기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 절대 못하. 네, 제가 보기에는 주식 잘 못하는 분들의 하나가 너무 비판적인 사고에 몰입되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거는 한 번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얘기를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8대 공정 말씀드리면서 전공정의 하나, 전공정 1, 그리고 또 후공정의 2, 네 번째 가급적이면 EUV. EUV는 뭐 몇 개 없으니까 그 중에 요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냥 잘 끌고 가시고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의 포지션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거죠. 그래서 요거 쪽으로 꾸려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EUV 지금이라도 사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그걸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쪽에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들어간다 하게 되면 반도체 설비 투자 쪽입니다.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면 지금 삼성에서는 이번에 나와도 감사는 참 해도 감산의 자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꺾지 않겠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조 2천억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거는 운영 자금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이제 지금 현금 흐름상 상당히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그만큼 돈 필요한 건 사실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억 달러 선순위 채권 발행합니다. 지금 돈을 막 끌어들여서 안 좋은 시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 확충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안 좋은 시기, 진짜 극점의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 반도체 회사들은 운영 자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선제적으로 턴했었을 때 그때 그러면 감산도 하고 다 KPX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업황이 턴할 때는 초기에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재고 이렇게 쌓여 있고 재고도 안 팔리고 있고 현금으로 엉망인데 그냥 아이고 언제 돌아오나 이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턴할 때 대비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적기적소에 같이 자금을 투자도 다시 확 돌아서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점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근데 먼저 끌어다 놓고 오래 갖고 있게 있어서 그거를 쓰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점들이 거의 이제 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금 갖고 있다가 돌아갈 때 좀 써야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적기적소에 투자를 못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기도 조만간 턴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의 P4, P5 계속 P4 이제 중간 단계 들어 넘어가고 P5까지 터치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용인에 300조가 들어가는 클러스터 관련된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갔었을 때 설비 투자 업체들은 야호 하고 신나겠죠. 그 중에 하나 예전에 김장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좋아하는 그 에스플로, 이 회사 이게 어제 또 뿜뿜했습니다. 차트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쫙 가더라고요. 이 회사의 특징도 이쪽에 가깝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아마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클린룸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클린룸이 이쪽도 당연히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국산화하고 거기다 삼성전 반도체 쪽에
솔직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밸브 이런 거 아스플러가 하는 대표적인 설비 쪽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그냥 아유 뭐 저 수도꼭지 잠그듯이 이렇게 잠깐 이만한 거 가서 이거 설치했어요. 저 이거 77,000원입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미세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거 전담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 당연히 실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이제 변화 나오게 되면 흐름들 나왔을 때 앞으로 설비 투자 쪽도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중앙 약물 공급 장치부터 하는 회사, 뭐 또 클린룸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나 플러스 알파로 왜냐하면 설비 투자 멈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투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춰가면 딱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 반복 학습, 한 번 더 학습. 네, 제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네, 갈색 펜 선생님이네, 갈색 펜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지금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거 한번 살짝 또 살펴보게 되면요. 뭐 다 알 텐데요. 뭐 그래서 매출액 63조 그냥 한 19% 빠졌다. 영업이익 6천억 대다. 근데 뭐 6천억 대인데 뭐 몇천억 더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 이번 실적 때 본 실적 때 뭐 1조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15조, 20조 나던 회사가 거의 1조도 안 났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만큼 안 좋구나.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지금 MX라고 하는 스마트폰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가 이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마이너스 3조 나올 뻔했네요. 이번에 이게 거의 예전처럼 뭐 1조 대 부분 쪽으로 찍혔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조 5천억 딱 되면 삼성전자 이제 FCF도 약간 앞으로 고민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마 KPX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았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버텨주는 게 있어. 이런 쪽이다 보니까 메모리 3조 3천억, 비메모리 2천억대. 근데 비메모리가 그나마 선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아마 근데 나중에 가서 이번에 본 실적 때 그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량 메모리라든가 지금 AI 쪽으로 나가는 대표적인 SK 하이닉스의 HBM3처럼 HBM 단계에 들어가는 그 A100, H100 이쪽에 엔비디아 칩으로 들어가는 쪽에 제가 보기에는 이 속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쪽으로 얼만큼 이걸 세세하게 안 밝힐 것 같긴 합니다만 이쪽에 언급이라도 한번 나와주면은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 쪽이 제가 보기엔 더 한 뭐 4조 가까이도 더 마이너스가 났을 수도 있어요. 요게 많이 커버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게 의미 있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제 서버용 쪽이나 AI 반도체용으로 들어가는 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착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단순하게 보고 있던 뭐 PC용 D램, 모바일용 D램 이런 쪽의 변화를 압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익성과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성장 동력보다 그 실적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그 사실이죠. 삼성전자에 만약에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단순하게 첫 번째 사이클로만 봅니다. 사이클이 업황이 저점이다 보니까 이 저점에 통과하는 부분들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밸류가 지금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시점이죠. 성장 밸류는 뭐냐? 우리 TSMC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장 밸류 이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주가에. 근데 왜 안 붙여줄까요? 300조 투자해서 돈을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평택과 똑같은 5팹 가져가서 이거 이제 앞으로 TSMC 따라잡게 노력하겠다 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돈도 투입할 거고요. 뭐 하겠죠 당연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봐줄까요? 시장이. 이게 만약에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 밸류까지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하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까지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냐? 네, 그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이런 사이클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얘기 한번 좀 드렸고 또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변화겠죠. 8조, 7조 거의 이제 8조대 중반까지 들어와서 실적, 분기 실적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확 좋아졌어요. 아니 이럴 게 뭐가 있나? 아마 요 정도쯤 예상했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부근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번에 인플레이션 비용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한 1,000억대 정도가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그 IRA 효과로 들어오는 이쪽에서 미국에서 환급받는 금액 이게 가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가 이게 이렇게 가산이 되면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이제 눈길이 가기 시작하겠죠. 대표적인 미국 기반으로 친환경하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또 CS 윈드 뭐 이런 회사들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가게 되면 얘들도 반영됐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속도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하긴 좋은데 주가가 웬만해서 잘 안 움직여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이쪽의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런 효과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기술적 분석까지 이게 쫙 말씀드리기 그렇고 비싸게 사지 마세요. 저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이하로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들 이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리 매매 스타일.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또 의미 있는 자리 쪽에서는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요즘 그러니까 이번 주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들 한번 뜯어서 저희 찐시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가 변합니다. 2차전지가 또 이번에는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안 움직여서 좀 그렇다 싶었는데 2025년은 이제 본격적인 개화 구간.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다른 쪽 막 가는데 이것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가는데 네, 이녹스 원소재 쪽이죠. TRS가 하고 있다. 저희 예전에 한 달 반, 2달 가까이 돼가네요. 2차전지 라이징 스타라고 했던 종목들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그때 7종목 중에서 5종목이 쫙 가. 아직 못 간 쪽은 2종목 남아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녹스, 또 하나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또 최근에 강한 게 솔브리온 홀딩스 이것도 들어가 있죠. 네, 뭐 그래요. 라이징 스타가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에코프로만도 못하네요. 네, 이런 현실. 네, 그렇지만 잘 공부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이쪽도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부분들이죠. 원소재 있고 거기다가 헐물질 들어가서 같이 결합된다. 보게 되면 MK전자 이것도 최근에 좀 움직이죠. 근데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더볼 반도체 쪽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종목을 산다. 한솔케미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죠. 왜냐면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추세는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엔 반도체 원래는 이 회사가 목재 종이 목재 쪽에 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 만들던 회사의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게 한솔 재질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과산화수소 넘어가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쪽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반도체랑 2차전지랑 거의 비슷한 동률 쪽으로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네 라고 하게 되면 한솔케미칼도 2차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뒤늦게 움직이는 것도 한번 추세 맞춰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빼놓기 시작하면 섭하죠. 대주전자들이 이거 언제 가던 게 이제 가네요. 네, 이것도 아마 성과 충분히 낼 것 같기 때문에 추세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이오는 이제 CNT 도전제 쪽이 얘기 나오죠. 원래 제이오가 들어가 있고 나노신소재가 2개가 주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엔캠이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하죠. 엔캠도 좀 최근에 전액 쪽에서 LFP로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수혜를 받고 있고 이것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이 한번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부각받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고점에서 매매하신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매매수 단가가 거기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돌파 매매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다 같이 매수세 몰렸을 때 그때 쭉 가면서 돌파 매매해야 제일 좋은 거다.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돌파 매매가 해가지고 거의 가는 듯 하다가 조금 가다가 꺾여가지고 손절 수없이 하고 계좌 수없이 털어먹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도 돌파 매매 안 한다. 그러고 만든 게 뭡니까? 제리의 매매스타. 네, 요거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지금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입니다. 종목이 이렇게 쭉 갑니다. 가면은 아이고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아우 미치겠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차트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쪽에 이날도 만약에 조금 더 있으면 이런 밑에 이게 들어오죠. 여기 딱 신호를 줬나요? 네, 이걸 왜 설정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런 저가에 살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지금까지 보면 여기 녹색선,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종가상 웬만하면 안 깨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주도주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 확인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회사는 넉넉하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3일선, 아이고, 네, 이거 이탈한다. 그냥 파는 자리예요. 그냥 3일선 아닙니다. 근데 파는 자리입니다. 요게 핵심으로 그냥 맞춰서 이렇게 딱 호위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의 급등주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게 확인됐는데 아유 그러면 나 이거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쪽을 보셔야 되냐면은 그래서 올라가는 거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조금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지 이거를 노리는 가격대가 지금 이게 왜 안 되죠? 네. 이게 조금 힌트만 드리게 되면 저는 55분봉을 봅니다. 네. 55분봉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나오죠. 네. 어디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자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돌파 매매한다고 와 이래서 와 너무 좋았어 그런데 돌파 매매 이런데 잘못해 보세요. 가다가 이거 삐질삐질 하는데 여기까지 쭉 내려온다 그러면 잘못 샀나 팔고 싶어요. 돌파 매매한다고 여기 딱 사보세요. 이거 잘못 샀나 이런데 내려오면 팔고 싶어요. 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 반대로 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누리는 자리는 왜 이런 쪽에서 터치를 해야 이거를 가고 전고점 때 못 넘어갔다 그냥 수익 실현 갔다가 저거 때 못 넘었다 수익 실현 갔다가 못 넘었다 이건 쭉 가는데 털렸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털렸네. 근데 손해로 털렸습니까? 아니죠. 벌써 수익으로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주도주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눌린 목적에 들어가는 매매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러고 돌파 매매 하지 마세요. 와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서 샀다. 내가 사니까 또 신고가네. 이거 절대 좋은 전략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리냐 그 탄력을 보아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제 매매 스타일.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뭐 맨날 그런 거 보시게 되면 과거 주도주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이탈을 안 해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쭉 가는데 지금 올라가서 놓쳤네. 시작점이 여기죠. 항상. 이런 자리에서 출발해서 쭉 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이고 이거 그냥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전정한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걸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더 저희들의 스탠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자.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고 났더니 잘못하게 되면 한 사이에 어느 순간에 조금만 조정 나와도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면 아이고 또 고점에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그런 자리들이 이탈이 뚜렷한 자리가 손절 자리입니다. 반대로는요. 이거 아니겠다 그러면 거기서 고점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망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 보이는 때가 본격적인 조정이겠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건 또 뭔 소린지. 네. 이런 거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역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나와서 이분들은 투자를 잘한다더라. 이번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장 마감 기준은 나왔는데 언제 매수했는지가 안 나오죠. 그냥 장 마감 기준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왜 매수 종목 탑10이라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워딩이 좀 이상해요. 언제 샀는지 웬 이게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장 마감 기준으로 매수 종목 탑10 뭐 이래. 그냥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 종목 탑10 이해가 돼요. 4월 4일 장 마감 기준으로 1억 이상 투자한 사람 만 몇천 이상으로 지금 4월 4일 기준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이게 4월 4일 날 매수했다는 얘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자료 쓰느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유 역시 강남에 살아야 돼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에 2010년대 초반 때 살다가 그쪽에 살다 그때도 얼마나 첫 구입하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살다가 한 2년 조금 넘어서 살다가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세 주고 이제 편한 데 있겠다 그래서 여의도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 와 되게 폐쇄적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딱 구축한 그 인맥 쪽으로는 우리 쪽하고 딱 들어갔고요. 저도 처음에 이사 가고는 뭐 반상회 그때 같은 경우 가서 인사는 했죠. 인사하는데 뭐 명함 보니까 다 무슨 뭐 어디 병원 원장 뭐 어디 뭐 센터장 이런데 저 혼자 무슨 지점 그때 과장이었나 과장 차장 명함을 내밀고 있으니 뭐야 이건 그래서 저를 안 끼워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테니스 또 아시는 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좀 친하자네 그래서 들어가서 테니스를 좀 약간 그냥 슬슬 쳐줬더니 거기서 감명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끼어드는데 정보나 얘기하는 수준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저 이사 왔다고 안 끼워주더라고요. 뭔가가 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냥 이분들의 정보력 뭐 네트워크 뭐 모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보이는 데이터긴 한데 씁쓸하죠. 네, 이걸 기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하니까 너희들도 들어와라라고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유한 종목들 보게 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했던 기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 보유 기준은 요거지 않습니까? 약간 좀 묵직한 걸로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쪽이고 이들도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손해 보고 있는 종목들은 있다는 거. 이게 또 체크해야 될 대상이 이거 왜 가져왔는지 하여튼간 요즘 얘기 많기 때문에 일단 기사가 조금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되 그들은 네트워크로 한번 관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가는구나 이것도 그냥 보시되 불안하지 마세요. 가보면은 저도 이제 느낀 건데 저 사람들이 저희처럼 돈 많으니까 이렇게 되게 대범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죠. 시기와 질투는 저희들의 한 세 배 이상 되고요. 누가 거기서 뭐 좀 이번에 뭐 부사장으로 승진했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축하해 그러면서 뒤돌려 까기가 뭐 이렇게 많은지 전 제가 있을 동네가 뭐 그렇다고 거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욕망과 이제 나는 여기 사는 특권 의식이 좀 더 많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서 특히 저는 제 아이들이 거기서 있을 때 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강남 쪽에서 공부를 시켜야 그들의 리그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약간 상처받는 것도 좀 있어서 저는 소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재건축 된다면 그냥 팔고 그냥 끝날 겁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지나왔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싶긴 한데 아마 섹터 쪽으로는 큰 변화 없이 뭐 이제 출렁임은 나오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출렁임이 크게 안 빠지는 자리에서 버틴다. 제가 보기엔 섹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아마 이번에 섹터가 또 반도체 쪽이 부상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시되 일단 조금 긴 포트폴리오는 한번 반도체 쪽도 고려하시라. 이게 좀 더 2차전지만 다 갖고 있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버셨잖아요. 수익 나셨잖아요. 거기서 더는 거는 아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균형 잡게 거기서 버신 거 가지고 살짝 더 추가시키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뭐 제가 덜어갖고 제가 절 달랬습니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모르면 두 개죠. 모르면 1+1. 맞다고 싶으면 그냥 하나로 몰고 갔는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한 번씩 가져가시는 게 또 하나의 좀 건강한 그리고 좀 속이 좀 편하게 자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좀 약간 좀 뭐 자료 보면서 쓰니까 뭔가 좀 달라졌죠. 네. 앞으로 찐시황은 이렇게 뭐 좀 얘기 드릴 만한 기사거리 하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 괜찮죠? 네. 다음은 제가 이번에 뜨는 섹터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시리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진시황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시간대 같이 해주시는 2만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20만 분 아닙니다. 딱 200분만 오셔도 저랑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그런 접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힘내서 뿜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배 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